너의 마지막 수학상 3, 4, 2 대칭 이동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은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 대칭과 점 대칭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네. 자, 잘 됐네요.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선대칭은 뭘 선대칭이라고 합니까? 선대칭은 네. 설명이 힘드네요. 우리가 그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대칭 이동.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사실 뭔가 알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어떤 도형이건 점이건 그것이 점대칭이 되고 선대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점대칭이라는 것의 의미는 점대칭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을 점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A라는 점을 점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 찍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A-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의 도형과 대칭 이동된 도형, 그 점이 됐건 도형이 됐건 간에 연결한 그 선분 있죠? 네. 그 선분의 중점에 그 대칭의 중심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를 점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게 A-다라고 하면 원래의 도형과 대칭 이동된 도형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에 그 대칭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선대칭은 무엇인가? 제가 뭐 설명할 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선대칭은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선대칭.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뭐 도형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L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위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네.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 A-라는 점이 오게 될 거예요. 점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죠. 네.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선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네. 원래의 도형과 대칭 이동된 그 도형을 연결한 선분 있죠? 네. 그게 그 중심이 되는 선에 의해 수직 이등분이 될 때, 그때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점대칭은 이등분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를 직선 L에 대해 대칭을 시킨 것이 A-라고 하면 수직과 이등분이 되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강조하면 점대칭은 이등분. 그 대칭의 중심이 그 연결 선분을 이등분한다.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 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어떤 대칭에 의한 변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 대칭이 아니라 점이라는 게 네. 어떠한 다른 점에 대칭이 된다거나 아니면 선에 대해 대칭이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 x, y 이렇게 있는 거예요. x, y로 보면 좀 헷갈리겠다. 이거 제가 PQ라고 해볼게요. 네. 이게 X축의 대칭 이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X축. 네? 뒤에 부호가 그렇죠. Y좌표만 부호가 달라집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 어디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P, Q가 있는 거예요. 네. 얘를 이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이렇게 A-가 있고 이게 수직 이동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A-는 X좌표는 안 바뀌어요. 이만큼 P로 오른쪽만큼 왔다는 것도 오른쪽으로 P만큼 왔다는 거 안 바뀐다는 얘기죠. 네. 위로 Q만큼 간데 얘는 아래로 Q만큼 간다는 얘기죠. 네. 마이너스 Q. 그러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지만 X좌표는 그대로고 오히려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뭐 이제 여기 설명을 좀 약간 지저분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자,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요. 이제 A 제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A2라고 해볼게요. 이 점은 그쵸? X좌표만 부호가 바뀌겠죠? 네. Y좌표는 똑같아요. 위로 올라간 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을 그랬다라면 오히려 A2라고 할게요.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Q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 Q를 쓴 거예요. G를 쓴 게 아닙니다. G는 이렇게 씁니다. 네. 이거 볼록한 게 뒤로 간 거, 앞으로 간 거 이렇게 씁니다. 그렇구나. 이제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원점 대칭. 이게 원점이지 않습니까? 네.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요. 이렇게 만드는 직사각형 A3에서 이게 원점 대칭 이동된 점입니다. 네. 그러면 X좌표도 반대로 가게 되고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얘와 얘의 중점이 원점이니까 여기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빵, 네.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빵. 네.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부호가 반대고 Y좌표도 부호가 반대일 거라는 얘기죠. 네.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네. 혹은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X축에 한 번 하고 Y축에 한 번 대칭 이동시키면 원점이 된다. 원점 대칭이 된다.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원점 대칭을 하면은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제 A3라고 하면 걔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다 대칭 이동을 따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좀 남은 게 있어요. X축에도 대칭 이동하고 Y축에도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도 해봤죠? 네. 마지막 남은 건 이겁니다. Y는 X라는 직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봤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도 합니다. 네. A4라고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X좌표와 Y좌표의 순서가 바뀝니다. 네. P, Q가 아니라 Q, P가 된다 이겁니다. 네. 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데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Y는 X라는 선은요. 이렇게 Y는 X라는 선은 기울기가 1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45도거든요. 네. 요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요 사분면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선입니다. 네. 여기 어디에 이제 A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P, Q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P, 이게 Q 돼 있는 거죠. 네. 얘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 이제 A 뭐 4라는 점이 있는 거죠. 네. 괜찮아요. 이게 수직 이동문이 돼 있겠죠.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 H를 만들어 보죠. 네.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네. 따로 증명해드리지 않아도 바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 예. 바로 그럼 보세요. 이 길이가 P고요. 이 길이가 Q입니다. 네.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뭡니까? Q가 되죠. 네. 이 점의 Y좌표는요? P.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모양은 똑같은데 혹은 뭐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똑같은데 가로와 세로 혹은 밑변과 높이가 서로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X좌표와 Y좌표 위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점이 어떻게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라는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점의 대칭 이동을 봤으면 이번엔 도형의 대칭 이동을 봐야 됩니다. 네. 아까 평행 이동도 그랬잖아요. 네. 평행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의 방식이 달랐죠. 네. 점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은 그게 다 반영이 됐는데 네. 평행 이동은 오히려 빼지는 식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칭 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도형의 이동도 똑같습니다. 도형의 이동. 왜냐하면 뭐가 더해지거나 빼진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기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는 이항이 되면 여기에선 더하기였던 여기서 빼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부호가 바뀐 거는 이항을 시켜도 그냥 부호가 바뀌는 것에 변화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도형의 이동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습니다. 네. 이 도형을 x축에 대칭시킨다면 직선이건 원이건 간에 말이죠. 대칭 이동시키면 그 도형은 어떻게 식이 달라지느냐. 네. 여기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 좌표만 부호가 바뀌었죠. 네. 식에서도 y라는 요 자리의 문자만 마이너스 y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네. y축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 대칭을 시키면은요 x만 부호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요. 여기서 부호가 다 바뀌었죠? 원점 대칭하면. 네.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은 글씨 못 써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부호가 x, y의 부호가 다 바뀐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로 바뀐다 이겁니다.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그러면 x는 y로 바꿔치기 되고 y라는 문자는 x로 바꿔치기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도형이나 점이나 이동하는 변형의 식의 변형의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대. 네. 이게 y는 마이너스 x인 선 아닙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치가 바뀌고 부호도 다 바뀝니다. 그럼 p, q라는 점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네. 이런 도형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x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거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니? 아니, 그건 그럼 얼른 할게요.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올 때 과제가 조금 되겠다, 그지? 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올 때, 아니구나. 넌 네. 화요일에 올 때 너는 시험 준비도 해야 되잖아. 네. 좀 되겠다, 그지? 시험 범위 똑같아. 아, 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대로 시험 볼 거야. 네. 난 진지하게 너를 어떻게 좀 많이 혼내는 것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어. 네. 왜냐면 병훈이는 좀 혼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으려나? 필수제 5번입니다. 네. 점 4,6이 있는데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x축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럼 뭐가 돼요? 부호가 바뀝니다. 어느 좌표의 부호가 변해요? y축. 그렇죠.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6이 됐죠. 네. 근데 그런 애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어디 부호가 바뀌어요? x.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됐겠죠. 네. 그걸 이제 q라고 한대요. 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의 점은 p, 이 점이 p였던 거네요. pq.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걸 뭐 문제라고 냈을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네. 사실 근데 보면 y 증가량이 없네, 그죠? 네. y 좌표가 똑같죠. 네. 두 점인데 y 좌표가 똑같다. 그럼 두 점의 높이가 똑같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두 점을 연결하면은 가로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분 PQ 직선 PQ가 됐겠네요. 네. 이것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6 이게 돼버렸겠네요. 네. 뭔가 이거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얘를 x축에 대칭한 게 얘고 네. 이걸 y축에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점을 y축에 대칭 이동을 한 거였네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6이 된 거죠. 이게 q.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필요하죠. 기울기 구해볼까요? x 증가량 8이네요. 네.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2예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죠. 네. 지나는 점은 p를 써도 되고 q를 써도 되는데 병훈아, p를 써볼까요? q를 써볼까요? 아, Q가 낫겠죠. 그러면 p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자 y 빼기 얘를 빼니까 더하기 6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네. 정리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곱하면 플러스 6인데 얘 때문에 사라졌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칭 이동에서도 그 도형의 이동 중에 원의 이동이 나와요. 네. 근데 원의 평행 이동, 원의 대칭 이동은 항상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따지면 우리가 핵심적인 정보만 빨리 알아낼 수 있으니까 네. 이동된 평행 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원의 원이라는 도형의 이동은 항상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편리하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아, 6번이네요. 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는 이 원을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네. 그 원의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에 있대요. 네. 여기에 있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사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a와 b 두 개의 합을 묶고 있으니까 우린 두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요. 두 개 필요해요. 근데 알려준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얘의 중심밖에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얘를 지난다밖에 모르죠. 그 약간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이 조건이라도 만들어내서 적용해 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다른 힌트를 발견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부족한 힌트만으로도 답이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부족하다. 이건 내가 못 푸는 건데라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조건이라도 구해서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원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중심만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콤마 1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 얘가 1, 마이너스 1을 치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네.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1 넣었는데 그럼 a 더하기 b 이거는 의도한 게 있었던 거죠. 네. a, b를 다 구하지 못해도 a 더하기 b만 빨리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줬던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네요. 자, 필수 예제 7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자, 볼게요. 어렵지 않죠? 네. 요 뒤에 단어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네. 원에 비해서는 여기는 정말 쉽죠. 네. 도형의 이동.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시험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단어는 바로 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원의 접선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괴롭히고는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형들을 다 꼼꼼히 풀어보시면 네. 못할 유형은 아니에요. 네. 예. 직선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원점 대칭 이동했대요. 원점 대칭을 했대요. 근데 이것이 2,1을 지난다.
이것도요, 우리가 못할 문제는 아니죠. 네. 하면 되죠. 이 적용을 하면 되죠. 네.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네. 이 식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3에다가 괄호치 x 플러스. 평행 이동이니까 x가 x-a로 바뀌겠죠. 네. 괜찮으세요? 정리하면 이제 보시면은 y는 3x-3a 더하기 2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원점 대칭이 됐대요. 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변해요? 다 바꾸셔야죠. 부호를. x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네. y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이고 네. x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3x.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죠. 상수항은 네. 변하지 않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2 정리하면은 y는 하고 정리하면 3x 더하기 3a 마이너스 2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 2,1을 지난다고. 그럼 y에다가 1, x에 2 대입하니까 6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4네요. 넘어가면 빼기 4가 되니까 3a가 마이너스 3이 되었고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